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비리 유치원 파문과 관련해서 광주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놓고 광주시와 노동계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새마을장학금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꾸려지지 않는 등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보도로 촉발된 비리 유치원 파문과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비리 유치원으로 명단이 공개된 광주 지역 유치원은 학부모들의 항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비리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겠다던 광주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정부가 광주 지역 유치원에 지원하는 한 해 850억 원의 예산이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2020년까지 사립유치원 170여 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비리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국무총리와 교육부 장관의 지시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걸 거론을 할지 안 할지는 지금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의 이제 방침이 이게 그 전문 공개식으로 방침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공개하는 식으로 지금. 시교육청이 전수조사에 나선 건 비리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비난이 들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 사고, 차 사고, 명품 막 이런다는 그 뉴스에서 잡혔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로 아이들의 이제 음식, 먹거리나 이런 거를 다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해줬다면. 여성단체도 전수조사 계획에 힘을 실었습니다. 교육청이 지난 2016년 이후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한 뒤 명단을 공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교육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런 현실을 방치한 교육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 한편 전남도 교육청은 3년 주기로 관내 유치원 110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19일부터 유치원과 관련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 2016년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학생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교사들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학생부 세부 능력과 특기상을 수정한 광주 모 고교에서 성적 조작에 직접 관여한 교사는 퇴직했지만 특기상을 수정한 또 다른 교사와 교무 학사 관리를 소홀히 한 교감은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고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사항을 졸업 전에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교장은 불문 경고를 받았고 교감과 교사 등 5명은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한낮에는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찬 공기가 옷깃을 파고드는 요즘입니다. 오늘 광주의 최저기온은 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평년보다도 3도가량 낮은 가운데 쌀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9도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오늘 일교차는 12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농작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오늘 해안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시고요. 옷깃을 더 단단히 여미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내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가 8.4도 보이고 있고요. 장성이 4.5도, 담양이 4.1도 보이면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매우 쌀쌀하니까요.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광주가 19도, 장성이 18도 보이면서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의 낮 기온은 18도, 영암과 강진은 19도 보이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를 밑돌겠습니다. 현재 곡성의 기온은 3.6도, 구례는 3.9도 보이면서 역시나 매우 쌀쌀한 가운데 낮 기온은 곡성이 19도, 구례가 18도 보이면서 일교차는 15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새마을 장학금을 광주시가 내년부터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지하라는 요구가 나온 지 2년, 제도가 시행된 지 40년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시 의원이 새마을 장학금의 존폐 여부를 묻습니다. 광주시가 불공정한 보조금 사업을 또다시 실행하려 한다면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특권을 조장하는 일이 과연 광주답고 정의로운 시정이냐는 여론에 다시 직면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 8월 열린 광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새마을 장학금은 즉시 폐지 대상으로 결정됐다며 즉시 폐지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단체 회원 자녀들에게만 1인당 200만 원 안팎의 장학금을 시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건 특혜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새마을 장학금 폐지를 위한 움직임은 2년 전 이맘때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사회의 유신잔재를 폐지하자는 여론은 광주 지역 공공기관 국기개항대에서 새마을 깃발을 끌어내렸고 새마을회관 건립 예산도 백지화시켰습니다. 이어진 장학금 폐지 여론에 무응답으로 버티던 광주시는 결국 1978년부터 지급해온 새마을 장학금을 시행 40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광주시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또 시민 눈높이에 허용될 수 없는 특권과 반칙을 제도적으로 청산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새마을 장학금을 자발적으로 폐지한 자치단체는 전국에서 광주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새마을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종훈입니다.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광주시와 노동계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노동계가 광주시에 답변서를 보내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시의회와 광주시도 이 문제를 놓고 비판과 반박을 하며 대립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이번에는 노동계가 발끈했습니다. 앞서 광주시로부터 받은 답변서 내용이 실망스럽다며 이번에는 반대로 노동계가 광주시에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현재로선 피해가 나면 광주 시민과 노동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며 광주시에서 잘못된 비밀 협상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또 동원이 의심되는 기자회견이 줄을 잇고 있는 건 과거의 구태행정이라며 투자 유치가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을 노동계에 떠넘기기 위한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출고 전략을 지금 모색하지 않고 있느냐, 그런 의구심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공방은 시의회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광주시가 현대차와 비밀 협상을 벌이면서 협상 내용을 숨긴 채 시의회는 물론 노동계와 소통하지 않았다며 광주시의 강압적 태도는 반감만 살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시가 10월 말까지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한 골든타임은 노동계가 책임질 시간이 아닙니다. 주주협상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이제 와서 강제로 들이민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협상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며 되려 노동계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역 노동계가 노사민정협의회에 바로 복귀해 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이 같은 공방 속에서 광주시는 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과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4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의회 세계수영대회 지원특별위원회가 수영대회 북한 선수단과 문화예술단 참가 요청 서한문을 가결했습니다. 서한문에는 다이빙과 아티스틱 수영 등에서 세계 최고 기량을 갖춘 북한 선수들이 남측 선수들과 함께 전지훈련을 하고 단일팀을 이루자는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특위는 11월 중으로 통일부나 광주시를 통해서 북측 책임자인 체육상에게 서한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5.18 진상조사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5.18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명무실한 공모 절차를 밟았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5.18의 중요한 진실을 밝혀낼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출발이 험난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취임 뒤 호남을 첫 방문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추천 지연으로 아직까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소수의 입장에서 위원을 추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이런 분이 좋다 저런 분이 좋다 이제 당내에 이견들이 좀 있고 그런 것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인사 추천을 놓고 시간만 질질 끈 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서야 공모로 공정하게 결정하겠다며 허둥지둥 TF까지 뿌렸지만 정작 TF 결과는 최종 명단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의 입김대로 할 거면 애초에 왜 TF를 했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 형식으로 추천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 좀 더 기대가 있었던 거죠. 얼마나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는가. 그것에 대한 의구심. 시간을 끌어도 위원 추천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돌아가는 모양새는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가해자를 가려내는 마지막 진상규명인 만큼 형사법적으로나 군사학적으로 검토할 쟁점이 많지만 위원 중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게 큰 우려점 중 하나입니다. 또 아직 위원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 추천된 인사 5명이 모두 광주 지역 출신이거나 광주에서 활동 중인 인물들이라는 점이 한계로 비춰지진 않을지도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민주당 김영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 건수가 지난 2013년 400건에서 작년에는 2,9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또 올해는 8월 말까지만 4,600여 명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달 넘게 농성을 이어오던 코카콜라 화물차 노동자들이 운송료 인상과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합의안을 사측과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화물연대 광주지부 코카콜라 분회는 어젯밤 11시 30분쯤 운송사와 14번째 진행한 교섭에서 운송료 인상안과 화물노조 노조활동 인정 등 6개 부문에 대한 협의안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카콜라 화물차 노동자들은 한 달 넘게 이어온 농성을 접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서남의 가을 진객 꽃게철이 돌아왔습니다. 올봄 꽃게잡이가 신통치 않아서 속만 태웠던 어민들은 한시름 놨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진도군 서망항입니다. 바다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꽃게들이 무태 오르자 부둣가가 활기를 띱니다. 곧바로 경매가 시작됩니다. 13,600원, 100번. 해마다 봄과 가을 꽃게잡이 성적에 따라 울고 웃는 진도 선창가. 2015년에는 잘 잡혔다가 2016년에는 안 잡혔고 또 작년에는 잘 잡히는 등 경년으로 풍어와 흉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 꽃게는 작년에 60% 수준을 잡는 데 그쳤지만 가을 꽃게는 다행히 최근 조업량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시기가 좀 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보다 암꽃게 양도 더 좀 많이 지금 어획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하루 10톤 안팎이 경매에 나오는데 10마리 중 9마리가 알이 제법 찬 암꽃게입니다. 산지 가격은 예년보다 20%가량 비싸지만 간장게장 업체를 중심으로 물량 확보하느라 바쁩니다. 지금은 암깨가 알이 어느 정도 차가면은 암깨가 훨씬 담백하니 맛있어요. 깊어가는 가을, 속이 단단하게 찬 꽃게가 식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국제포럼을 열고 아시아 각국 도시들의 공동체와 예술 활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시아 13개 나라에서 17명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 이번 포럼에서는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예술 공동체의 활동을 사례 중심으로 집중 조명했습니다.
비엔날레 기간 동안 외국의 신진 작가들과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파빌리온 프로젝트입니다. 네, 어떤 전시인지 서동환 광주 아트가이드 대표가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빌리온 프로젝트 용어가 좀 생소한데요. 어떤 프로젝트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파빌리온 프로젝트의 단어의 원어는 라틴어로 나비라는 뜻인데요. 네. 텐트나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 정자와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본 전시 외에 사이드 전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광주 비엔날레와 해외 미술 기관들이 자국의 작가와 광주의 작가 참여 전시를 기획해서 국가 간 교류 및 홍보를 하는 전시입니다. 파빌리온 프로젝트 참여 기관은 광주의 문화 공간 및 역사적 장소 등을 리서치하면서 광주 지역 작가 참여 유도 등 광주 문화예술의 생생한 현장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무등산 작가로 불리는 고 이강하 화백과 이메리 설치 작가, 이세현 사진 작가 등 이 지역 작가들의 참여가 눈길을 끕니다. 그렇군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강하 미술관을 소개하고 싶다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강하 미술관은 2008년에 타계한 고 이강하 화백의 400여 점의 작품과 134점의 유품이 유가족의 기증으로 올해 2월에 개관한 남구 양인동에 위치한 구림미술관입니다. 네. 고 이강하 화백은 80년 5월 시민군으로도 활동을 하다가 옥고까지 치렀던 화가로 무등산의 남도 풍경을 독자적인 사실주의 방식으로 작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 추운 겨울 5년간의 암투병 생활을 끝으로 무등산에 별이 되셨는데요. 이강하 미술관에는 그가 사용했던 캔버스와 화구들이 고스란히 전시되어 그의 열정적인 삶과 작품 세계를 파빌리온 프로젝트와 접목시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명소가 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예감 마저 드는데요. 자, 이강하 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 주제는 어떤 거고 또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네, 이 전시의 주제는 핫하우스입니다. 핫하우스는 생명체가 빨리 자라게끔 조성한 자연과 인공 사이의 접촉지대이며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의미하는데요. 필리핀 현대미술기관 연합체인 필리핀 컨템포러리 아트 네트워크는 인디 파라데스를 포함한 4명의 필리핀 작가와 고 이강하 화백, 이세현 작가로 총 6명이 참여합니다. 2008년 광주 비엔날레 큐레이터 중 한 명이었고 2015 베니스 비엔날레 필리핀관 큐레이터 등을 역임한 패트릭 디 플로레스가 총괄 기획을 맡았는데요. 뜨거움이라는 감성적 요소와 집이라는 공간을 연관지어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눈에 띄는 작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광주의 사진작가 이세연의 작품은 여러 나라의 역사적인 장소와 목적지인 돌을 주어 공중에 던져 순간을 포착해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 속의 돌은 중력을 거슬러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역사성과 사회성을 돌이라는 물체를 통한 시점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인디 파라데스는 오늘날 토양이 어떻게 착취당하는지 지적하는 작품인데요. 대형 유통회사의 로고가 찍힌 비닐봉투로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컬러풀한 구조물은 약한 바람만 불어도 찢어질 것 같은 위태로움을 느끼게 하는 작품인데요. 이번 풍등으로 인한 저유소 화재와도 연관성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니까 정말 그런 연관성이 느껴지는군요. 자, 이외에도 양림동에서 가까운 공간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515 갤러리에서 양림동 출신이거나 양림동과 관련 있는 화가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 양림동 화가들이라는 전시를 10월 31일까지 열리는고요. 그리고 또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림미술관에서는 근대 수채 화가의 대가 고 배동신 화백의 특별전이 10월 30일까지 열립니다. 최근 배동신 화백의 작품은 국제미술시장에서 예술성을 크게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오늘 또 여러 가지 또 전시 소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오는 21일 광주에서 열리는 성서수자의 퀴어 문화축제가 차별과 억압이 없는 공존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일부 기독교 단체를 비롯한 보수 단체에서 퀴어 축제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행사 방해를 예고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간적인 삶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 의회 정순회 의원은 광주시가 오는 2027년까지 3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 계획을 세웠지만 시민들이 공감하기도 힘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02년부터 2천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는데 관리 부실로 인해 효율성도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시민 참여에 의한 식수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연말까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내실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오늘 전주 전라가명과 나주 금성관 일원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됩니다. 호남 3개 광역단체장들은 오늘 오후 전라가명에 모여 전라도 정도 천년의 의미와 앞으로 다가올 새천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나주 금성관에서도 오늘 오후 시민 1000명이 참여하는 정도 천년 주제곡 합창과 호남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미디어 아트 등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작황 부진과 벼 재배 면적 감소로 전남 지역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 면적은 15만 5천여 헥타르로 현재 6만 5,100여 헥타르의 벼 수확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염과 태풍으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아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8%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벼 재배 면적이 6,400여 헥타르나 줄어 전남의 쌀 생산량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폭언과 성희롱 등 광주 전남 지역의 교권 침해가 지난 4년 동안 약 10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는 581건으로 이 가운데 폭언과 욕설이 3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수업방해와 성희롱 폭행 순이었습니다. 2016년 92건이었던 광주 지역 교권 침해는 지난해 163건으로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4년 동안 363건이 발생했는데 역시 폭언과 욕설이 가장 많았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24건에 달했습니다. 겨울철에 담근 김치가 다른 계절에 담근 김치보다 더 시원한 맛을 내는 이유를 밝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 김치연구소 장지훈 박사팀이 시중에 판매되는 배추김치를 계절별로 22종씩 수집해 분석한 결과 겨울김치에서는 류코노스통 유산균의 비중이 봄과 가을에 비해서 각각 137%와 176%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푸드 컨트롤 최근호에 실렸습니다. 한국전력이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오는 31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빅스포 행사에 우수 중소기업 동반성장 박람회를 마련해서 해외 바이어들이 중소기업들과 활발하게 수출 상담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빅스포 행사 때는 전력 분야 중소기업 7개 회사와 필리핀 등 6개 나라가 1,126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치로 하나 되는 세상, 광주 세계 김치축제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뿌리를 주재료로 하는 김치를 주제로 진정한 김치 장인을 선정하는 대회와 김치 응용요리 경연대회가 열리고요. 김치 쿠키 만들기, 김치 버무림 체험 등 관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됩니다. 생태 환경이 우수하고 관광 문화시설도 관람할 수 있는 하천 탐방로 100곳이 선정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영산강 극락 친수지구 억새길과 장성 황룡강 노란꽃 잔치길 등 총 19곳인데요. 이번 주말은 가까운 강가를 산책하며 가을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버튼을 누르면 물건이 나오는 자판기처럼 원하는 시간에 책을 빌리고 반납도 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이 담양에 생겼습니다. 베스트셀러, 사서 추천 도서 등 총 400권이 비치돼 있는데요. 거주지에 상관없이 담양 공공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최대 3권까지 연중 무휴로 빌려볼 수 있습니다. 은암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 작가 왕궈펑의 사진 전시가 오는 22일까지 일주일 더 전시됩니다. 비엔날레 주제전 중 하나인 북한 미술 전시와 연계돼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작가가 2011년부터 5차례 방북해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념에 의해 통제된 북한 주민들의 모습과 인간적인 모습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